오늘 그 설명회를 맡은 성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모는 좀 어려 보이죠. 네, 근데 컨설턴트는 좀 나이가 있어야 신뢰감을 주는데 저 나이는 좀 먹었고요. 제 큰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네, 그래서 제 딸한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충실하게 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이 와서 뭔가 이렇게 하나보다 한 시간이란 시간이 좀 넘게 좀 허비했나 뭐 이런 생각 안 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년생이니까 나이는 어리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어디 가든 좀 나이를 먼저 오픈하고 하는데요. 학생들 만나도 신뢰감을 못 주고 좀 그래서 일단 오늘의 제목은 생각의 차이가 이제 스카이 합격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제목으로 잡았고요. 네, 스카이 뭐 꿈의 대학이죠. 근데 이제 모든 학생이 다 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스카이를 좀 가볼 거냐 이런 부분들의 초점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수시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은 진행되신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들을 조금 듣고 가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부분들을 충실히 잘 하신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게 소화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 건데 충분하게 좋은 결과들이 나중에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입학사정과 5년 넘게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평가를 했었고 의예과 평가는 2년 동안 했었습니다. 의예과는 2년 넘어가면 로테이션으로 잘 안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제 번호를요 오픈하지 않거든요. 연락이 와요. 저한테. 의대 평가하신다는데 이런 약간의 그런 암묵세계 비슷한 근데 저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런 이제 의예과 평가를 2년 했었고 대학에서 의예과 평가는 입학사정원들 사이 안에서도 에이스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이스였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들으실 만한 내용일 거다 말씀드리고요. 교육청 근무도 2년 1개월 동안 했어가지고 여기서도 제가 이제 근무하고 나올 때 17년 만에 가장 스카이보 주요 대학들 제일 많이 보냈던 애. 그래서 교육청에서 되게 잡고 싶으셨는데 이제 저의 개인사, 뭐 와이프가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올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었고요. 뭐 문이과는 지금 뭐 대치동 쪽에서 일단 고액으로 좀 하고 있는데 저의 고민은 사실 그쵸. 고액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돼서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런 이제 자리들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의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입시에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스카이 대학을 앞에 내걸었는데 정말 갈 수 있는 거냐 하나고처럼 뭐 40명 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한 얘기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냐 사실 입시에서도 정보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니어서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사례들 말씀드리고 마무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설명이 좀 많은 편이어서 1시간이 좀 오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맥시멈 1시간 반을 좀 보고 있는데 끝까지 들으시면 더 좋으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입시가 지금 어떤지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도 계시고 2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사실 엄청 복잡하죠. 되게 복잡한 상황들인데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지만 큰 그림으로 일단은 놓고 이해가 돼야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집 인원이 대학에서 이제 뽑는 부분인데요. 25년, 뭐 24년, 23년 변화들 추이를 일단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저의 해석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입시가 이렇게 변해 오는데 수시는 데이터가 보이시죠? 계속해서 일단 늘고 있는. 근데 한간에 이제 입시를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시지 않았던 분들은 큰 뉴스들만 보다 보면 정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제 대학이 정시 위주로 뽑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다 발표를 했죠. 올해 4월 30일에. 이제 지금 고1은 내년 8월 달쯤에 아주 큰 그림, 교육부가
그 이제 얘기하는 그림이 나올 거고, 내년 2학년 4월 30일이 되면 법적 교육법상 입시를 대학이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나와 있는 자료이고요. 정시 쪽은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줄고 있는. 그러면 왜 한간에 정시가 커질 것처럼 이해되게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됐었냐면, 그게 이제 조국 사태로 조금 넘어가는데, 그때 사건 이후로 15개 대학이 16개 대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잘 운영을 하고 있나 보자. 원래 워낙 좀 이슈가 컸었잖아요. 조국 따님이 이제 명덕 외고를 다니셨는데 성적이 뭐 그렇게 완전 최상은 아닌데, 근데 어떻게 주요대 고대를 갔냐,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16개 대학이 조사를 받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래 교육부가 원하는 취지의 그런 모습으로 좀 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조금 약간 오픈이 되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어디서 얘기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모 대학에서 어떤 전형을 특별하게 만들었을 때 사실은 외고를 타겟팅하고 만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고는 이과 과목이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조금 안 뽑아주니까 대학에서 생명을 넣고 화학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과목들이 막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긴데, 그렇다고 물화생제를 다 열진 않거든요. 요런 이제 부분에서 이과 쪽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개설도 잘 안 됐을 때인데 외고를 뽑는 겁니다. 기계공학과에서 외고를 뽑아요. 미적도 안 했거든요. 물리도 안 했거든요. 근데 왜 뽑죠? 종합전형은 학생이 이 학과와 관련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계열적 합성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여전히 전공적 합성이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한 부분인데 안 맞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고 우수한 아이지만 수학적인 과학적인 부분이 우수하다라고 담보할 수 없는, 근데 뽑았어요. 그런 게 이제 조사 가운데 나왔었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16개 대학이 그때 어떤 페널티를 받았냐면, 너희 대학은 정시 40%를 가라. 23학년도 입시부터. 그러니까 좀 예전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왔던 부분에서 정시가 계속 커지나 보다 이렇게 갔고, 근데 주요 대학이 40% 선으로 갔습니다. 41%, 2%까지도 지금 뽑는 정시로. 근데 100%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학의 관계자들은 정시 쪽을 더 많이 뽑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요즘에 뭐 뉴스 보시면 스카이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죠. 지금의 이슈는 의대 이슈인 건데, 의대를 가겠다고 스카이에서 10% 넘게 친구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물론 뭐 스카이니까 대학 평가를 받아서 나쁜 수준이 낮은 대학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는 않을 거지만, 하여튼 대학 평가도나 인지도에서 우리 대학을 지금 멀리하고 떠나간다, 별로 이미지상 좋지도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더 재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 구조. 그리고 늘어날 대학, 16개 대학 상위권 최상위 대학들은 어찌됐건 40% 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고1도 같을 거냐? 저는 이 맥락 가운데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약간 조금 더 늘거나 이런 식의 이제 부분들이 이제 정시 쪽이 더 엄청 이렇게 키우거나 이러지 않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입학처 관계자들이 보통 제주도에서 모이거든요. 1, 2월 달 그때 한 2박 3일 뭐 해가지고 약간 컨퍼런스 비슷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런 입시가 이제 20년이 돼가고는 있지만 하여튼 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그런 이제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했었던 교육부 관계자, 입시 관계자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재학생들은 어찌됐건 수시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파이가 큰 부분, 그리고 주요대도 33% 가까이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교과로 많이 뽑으면 완전 최상위 친구들이 좋겠지만 이게 1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2%.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수시라는 부분에 이 그림들이 중요하고 여기서 뽑는 비율들이 일단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일단 맞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조금 자료에 아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조금 나와 있는 자료에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이제 25학년도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비율이 44.2%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일단은 뽑고 있다.
이런 이제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정시는 지금 조금 더 줄어 있는 부분들이 보여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상위권 대학의 교과에 대한 부분인데, 네, 교과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고등학교든 성적 그대로를 인정하겠다라는 전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내신이 되게 중요한 부분.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저 시골로 가면 뭐 바닷가 근처나 이런데 100명이 안 되는 학생들, 거기 1.0이 있거든요. 그럼 이 1.0이 그러면 뭐 스카이에서 그대로 뭐 서울대는 교과가 없지만 연고대에서 교과 인정 그대로 해주고 뽑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역차별이 되는 거죠. 학생 수준이 똑같은 숫자의 1.0이 아닌 거잖아요. 서울 안에서 1.0 초반을 하는 친구와 그렇게 지방 가서 1.0을 하는 친구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전형에 수능 체제를 걸어놓는 겁니다. 수능에서 이 정도 성적은 대주면 그러면 너의 내신 값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네 학교가 뭐 어느 학교이건 상관하지 않고 상상고 뭐 이런 데 아니어도 상관없이 너희 학교 일반고 완전히 평범한 학교여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맥락들이 있어서 수능 체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대는 뽑는 인원 비율이 매우 높지가 않습니다. 13.4%밖에 안 되세요. 네, 그런 맥락. 그러면 지금 강동구 안에 있는 요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요 교과 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목적이 뭐냐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최하를 깔아놓는 걸 어디로 할 거냐 이거죠. 내가 저 교과 전형으로 연대를 가겠다, 고대를 가겠다 이 이야기들이 완전 전교 3등 안에 정도 들어야 근데 또 어느 학교는 또 내신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서로 나눠 먹게 되니까 1.2도 없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진짜 최상위 친구들의 어떤 그냥 이런 최마지노선의 대학들을 결정하는 부분이지 나머지 2등급 이유도 애매한 지점이 많죠.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많이 뽑지 않는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교과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거는 조금은 맞지 않는 얘기고 지금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대학에서는 어느 선으로 맞출 거냐. 요거에 대한 일단은 고민만 안고 가시면 되는 부분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1, 2학년들의 약간의 문제는 이 교과 전형에서 올해 고3은 더 심할 거고 고2도 저는 영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모든 입시의 블랙홀은 의대거든요.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거. 그래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의대생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도 힘겨루기는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1,500명 이상 늘리겠다라는 게 공표가 돼서 이제 뽑기는 할 거고 내년에 남은 500명 정도를 이제 채울 거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래서 피해를 본 건 어찌됐건 의대생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죠. 어렵게 돈 들이고 진짜 잠 못 자고 이러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의대를 왔는데 주요대 의대를 왔는데 거점 의대를 국립대도 의대를 왔는데 지금 이게 지금 나눠먹기식으로 더 이렇게 판이 커지면 앞으로 이제 자기가 의사가 됐었을 때 그쵸 그 월급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들이 예측되다 보니까 의대생들 커뮤니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능 시험 보자. 이런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좀 지방의 거점 국립대 의대생들이 다시 수능 보고 그러면 위로 올라갈 생각을 갖자.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부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일부러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재학생들 수능 체제 못 맞추게 하려고. 네, 그러면 의대생들의 이 성적은요. 충분히 한두 과목들은 1등급 때 그럼 결국은 비율이잖아요. 등급 간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인데 의대 같은 경우는 뭐 4, 뭐 3합 4 이런 부분들 절대 쉬운 것들이 아니죠. 근데 교과 전형도 주요대들은 높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2등급 안 차기 쉬울 거냐? 절대 아닌 부분. 이런 지점들이 일단은 있다. 그러면 요건 좀 번외의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는 수시는 모르겠고 네, 정시로 무조건 달려야 됐다. 학원 일단은 열심히 다니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수능 성적을 혼자의 힘으로 최상위 최고 득점을 잘 맞는 이런 학생이 된다. 이건 사실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고 통계로 치면 저 이상한 값이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다. 그럼 그 주변이 이상하신 거예요. 그게 평범한 게 아니시고 넓혀서 보셔야 됩니다.
수능의 점수 얘기는.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정시로 만약에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렇을 때 오늘에 이제 들으시면서 이점은 뭐냐? 아, 정신 차리고 수능 준비해야 되는구나. 재수 안 하려면. 네. 희문고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1학년 애들한테요. 반에 1등에 빼고는요. 수능 공부하라고 합니다. 희문고가 한 해에 보통 40명 넘게 서울대에 가거든요. 뚜껑을 열면 정시가 한 40%예요. 아니, 40명 가까이. 네, 23년도 데이터가 그랬더라고요. 5명이 수시로 서울대를 간 거고요. 그러면 요 40명이 재학생일까요? 휘문고가? 아니죠. 재수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N수생이. 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들인 돈이 얼마고 목표 대학 자체가 어려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재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 근데 그 휘문고조차도 수시에 이런 부분들에 답보할 수를 없다 보고 자기들이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그래서 곁다리로 갔는데 정시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친구들에도 의치한 약대수가 많은데 지방 애들도 있고 지방 애들 얘기는 제가 안 믿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얘기를. 이게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1, 2학년 때 모의고사 지금 항상 잘 나와요. 1등급 때 늘 들어갑니다. 문제는요. N수생이 하나도 없잖아요. 15만 명에 가까운 N수생, 거기에서 반수생들이 다 코스인데 얘네들이 들어오면 내 등급 위치는 100분위는 쫙 떨어질 거거든요. 실수 하나 하면 그냥 쫙. 이런 부분들이 될 거기 때문에 각오 자체가 일단은 수능은 달라야 되고 부모님 세대들이 경험하셨던 수능하고는 지금은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절대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돼서 혼자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케이스는 저도 진짜 못 보는 케이스들이라 네. 그래서 진짜 학원 도움 받아가면서 마이웨이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늘 괜찮은 대학 스카이를 조금 해보겠다 이렇게 따지면 1등급이 문제가 아니고요. 모의고사에서 지금 성적들이 항상 99% 위쪽에 그래도 걔도 1등급에서 못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이런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정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교과의 부분에서는 그런 인원수가 적은 문제 그 다음에 수능 최저의 문제가 지금 고2들도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교과 전형으로 뭔가를 해야 됐을 때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지금부터 쓰시는 게 필요하지 나중에 3학년 들어가서 수능 최저 잡자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맥락들이 연고대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예전 기사이긴 한데 4년제 대학 진학률, 강남이 어찌됐건 교육 1번지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을 잘 간다 이랬었던 이제 부분인데 보시면 대학 진학률이요 50%가 안 넘습니다. 여기가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물론 다 뭐 잘하는 학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고스러운 학교들 1등급 대 애들이나 좀 다른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못해서 이렇게 대학을 안 가는 걸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5년이 넘어가는데 이거죠. 목표 대학 자체가 기준 자체가 좀 다르신 거고요. 그냥 강남 3구의 토박이들은 토박으로 이렇게 계셨던 분들은 그냥 중대가 최하, 중대에 괜찮은 학과들이 최하인 거지. 그 밑에 대학들은 생각 전혀 안 하시는 이런 지점인데 근데 이제 강남이 망하기 시작했던 게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이죠. 입학사정관제 때부터. 왜냐하면은 원하는 모습의 대학의 인원수를 또 얘가 빼가면서 그러면서 그쪽으로 합격률이 잘 안 나오거든요. 강남 3구도.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강남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시의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문고의 많은 대다수의 좋은 대학을 더 가고자 하는 확실하게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1학년 때부터 재수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 물론 재학생 때 잘 갈 수 있으면 땡큐한 건데 그런 상황들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는 부분이어서 정시가 이제 앞에 이야기처럼 쉽게 생각할 부분은 절대 아니고 근데 우리는 길이 없다. 이거로 해야겠다. 그럼 열심히 투자하시면서 하여튼 학원에 도움 받아가시면서 만들어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쉽게 보실 부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평균적인 부분인데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정시 성적 비교입니다. 이거는 20년 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수치가 조금씩 바뀔 뿐이죠. 재학생 평균값을 가지고 졸업생 평균값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거의 모든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좋은 수능에서 성적을 맞는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인 거고 문제는 이거죠. 수시하고도 연관이 있었을 때 1, 2등급에 들어가야 최저나 이런 부분들을 할 거인데 졸업생하고 비율이 한 2.5배, 많게는 3배 가까이
3배로 계산을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어 영역에서 지금 10,000명이 1등급을 나왔다. 이렇게 일단 치면 7,500명은 졸업생 N수생이라는 거고요. 2,500명 정도가 재학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학생이 30만 명이 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2,500명. 이런 거니까 상위 1%도 아닌 거죠. 이런 지점들이고 그 다음에 그 2,500명 중에는 소위 말하는 조금 잘 나간다는 학교, 뭐 상상고, 여전히 정시 쪽에 더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의 이제 학교들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예전에는 학교가 잘 도움줘서 그런 학교들도 수능을 잘 봤다면 지금의 상상고는 그냥 애들이 잘하는 겁니다. 각자 도생. 학교가 잘해준다 이것도 아니고요. 초창기 수능 때 강남이 떴던 거는 1타 강사들을 학교에 교사 채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수업을 한 거예요. 그냥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완전 최적화돼가지고 잘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도 수능을 열심히 강남도 잘 가르친다. 제 관점에서는 조금 아니고 아이들이 학원을 잘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전히 수능에서 이런 부분들이 평균적인 부분이고 내 아이는 아닐 거다. 그러면 지금 모의고사 성적부터가 다르고 공부 안 해서 이 성적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고 목표 자체도 그쪽으로 뚜렷하게 있어서 학교 내신 뭐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케이스가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시는 조금 생각할 지점들이 현실적으로 있다. 이거를 감내하고 뚫고 갈 거냐 이거는 다른 거고 진짜 내 아이가 수능에 특화되게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이고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애냐 이런 맥락. 수능 만점자애들이 유튜브 이렇게 가끔 올리는 거 있거든요. 제가 봤던 건 8년 전인가 통영에서 한번 만점자 한번 나왔을 텐데 통영이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사교육이 뭐 포항처럼 잘 돼 있는 곳인가요? 포항 쪽은 소득 수준에도 꽤 높죠. 근데 통영은 그렇게까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점자가 나왔던 동영상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너 나만큼 공부해봤니?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앵앵거리지 마.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는 이거에서 그냥 단적으로 보여질 텐데 모의고사를 1학년 때부터 이제 했을 거잖아요. 이 친구는 그냥 모의고사 그 수능으로만 딱 1학년 들어올 때부터 목표를 했던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무슨 실험을 스스로가 했냐면 아침밥을 먹고 모의고사를 치러보고 아침밥을 안 먹고 치러보고 저녁에 12시에 자고 모의고사 치러보고 일찍 자고 모의고사 치러보고 지금 뭐 한 거죠? 컨디션 체크한 거예요. 내가 수능이라는 시험장에 갔었을 때 그 상황에서 가장 퍼포먼스를 제일 낼 수 있는 컨디션 상태가 어디냐 이것까지 생각하는.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했다 답이 나오시죠. 맨날 아침 5시에 일어났고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도서관 어디를 가가지고 공부하다 가고 잠도 많이 못 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맥락. 그래서 너 나만큼 해봤니? 아니니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이제 논조들이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 각오가 달라야 된다. 안 되는 게 아닌 건 아닙니다. 저도 보거든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정말 작아요. 그리고 정말 지금 뭐 1등급 때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뭐 되나 보다. 상위 1% 정도 되면 그러면 좀 뻐겨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걔네들도 불안한 요소가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저는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능의 현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문이과 통폐합 되면서 문제인데요. 문과 애들이 망했죠. 우리 아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학 안 되니까 문과로 돌렸는데 그러면서 수능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현실이 이겁니다. 뭐냐면요. 건대 숭실대 합격하는 친구였는데 이과 쪽에 이 친구 교차 지원 되거든요. 그랬더니 연대 경영에 합격해요. 그러면 정시파 애들은 과를 보나요? 대학을 보나요? 대학이잖아요. 점수 맞춰서 어찌됐건 어느 과든 상관없다. 좋은 대학, 더 상위권 대학 가자.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이 피해가 충분하게 있는데 그럼 이게 벌써 작년에도 이 피해 사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 개선될 거냐? 문제 출제의 어떤 부분들로 저는 그리고 수능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수능에선 기본적으로 인문 쪽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깔아주고 가는 측면들이 생긴다. 이런 거고 아니면 미적분 공부하거나 아니면 과탐 쪽을 따로 공부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좋은 대학을 상위권 대학을 좋은 대학은 꼭은 아니니까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있다. 이렇게 직시하시는 게 일단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정시의 이제 동향 부분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작년인데요. 28년 만에 N수생 비율이 제일 많았습니다.
32% 가까이 원서를 썼고요. 29.8%인가? 네, 그렇게가 실제 수능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N수생인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거 다시 깨지는 거죠. 29년 만에 최고로 제일 많았다. 네, 왜죠? 네, 지금 의대생 본인이 다시 정시로 좋은 의대 상위권 의대 가겠다가 아니에요. 망치는 막 이런 거를 하자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들어올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학년들은 수능 최저 난리죠. 네. 이 수능 최저를 진짜 할 수 있느냐 이 지점에서 의치한 약대수 종합전형이지만 수능들이 최저가 있잖아요. 이런 걸 과연 할 수 있을 거냐.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그런 지점. 그러면 2학년은 올해 파동 끝났으니까 끝 되지 않겠냐? 아니죠. 내년에도 500명 이슈가 있는 거고요. 여전히 계속 올해 이제 실패한 N수생들 또 해야죠. 그리고 지금 강남 3구에는 어떤 얘기도 들리냐면 네, 이것도 들은 얘기긴 하지만 네, 그 대기업을 다니는 20대 안 넘어간 친구들이요. 저녁에 나와서 공부한답니다. 공부 모임, 스터디 모임들이 생겨요. 왜죠? 네, 대기업에서 빡세게 힘들게 고생하느니 근데 의사 되면요. 지방 가도요. 대기업 연봉보다 세잖아요. 네, 이런 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교사인데 수능 뭐 이런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수능 공부 모임들이 있대요. 네, 교사도 지겹다 이제. 네, 사실 여기 교사 계시면 좀 죄송한데 쉽지 않잖아요. 요즘 아이들 가르치신다는 게. 그러니까 지겹다. 그냥 하여튼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왜냐면 요즘 유튜브 보시면 나이 많은데 와서 막 의대 공부하고 막 이런 애엄마가 막 의대 이렇게 하고 막 공부하고 막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거기 용기를 얻는 건지 근데 또 판이 커졌고 지역의대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넓어졌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그래서 정시에서는 지금 2학년도 충분히 그런 흐름이 있을 거고 1학년은 2학년보다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죠. 영향이 전혀 없다. 예전보다 더 수월하다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일단은 정시는 냉철하게 정확하게 보시는 게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 관점에선 지금 이제 이런 입시 상황, 교과 전형에선 사이 전교 5등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원하는 과를 못 찾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연대에서 인문 쪽은 1.2 넘어가면 힘듭니다. 그렇죠? 이과 쪽도 1.4 정도가 넘어가면 원하는 과는 안 돼요. 의예과는 그냥 1.0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올 1등급이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 교과는 전교 상위권 최상위 5등도 이게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들의 최하 마지노선을 어디로 할 거냐. 이런 이제 부분으로 조금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최상위 친구들도 공부 지겹다. 그냥 나 재수는 내 생에 없다. 부모님도 또 돈 들어갈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수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희 와이프도 그러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과도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봤었던 것도 수능도 예전의 수능. 그래서 막 지방에서 혼자 열심히 진짜 막 죽기 살기 하면 뭔가 되는 이런 시대도 지금은 또 아니고 누군가한테서 받느냐. 근데 이제 이거죠. 인강은 어찌됐건 공산품 같은 거잖아요. 현장에서 주는 이런 게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시대인재를 왜 그렇게 가느냐. 그 자료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애들이. 그런 부분들인 거니까 정시도 사실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 우리 아이는 전국 1등인데요. 그러면 좀 얘기는 다르죠. 이런 소위 말하는 전국 100등 안에 드는데요. 1% 안에 더 앞쪽으로도 가는 이런 친구라면 좀 다르겠지만 그게 또 쉬운가요? 아이들의 변은 이거죠. 공부 안 했는데요. 저는. 3학년 때 그럼 가서 열심히 할까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수는 기본으로 깔아주는 게 의치한 약세도 특히 그럴 때는 더 확실하게 그런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답은 제 관점에선 저도 이제 자식이 고2고 중3 딸이 둘인데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입시를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가장 어찌됐건 확률이 높은 건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정시 공부 열심히 지금 수능 공부 시킬까요? 아니죠. 일단은 기본적인 내신 지금 챙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학생부라고 하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보거든요. 1차적인 평가가. 물론 일괄합산으로 서류만 보는 전형도 있지만 나중에 면접을 하는 게 기본적인 토대인데 어찌됐건 1단계를 통과하려면 이 학생부라는 게 평가자가 볼 때 좋은 그레이드를 찍을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 지점이니까 그 도움은 제가 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제 딸이어서 제가 뭔 말만 하면 이래버려요. 네, 말도 안 해요. 네, 네. 뭐 이러니까 야 아빠 전문가인데, 예, 야 내가 시간당 얼마 이건 이상인데, 네, 너는 참, 네. 하여튼 근데 제 딸이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다행인 건 엄마한테 뒤로 물어보더라고요. 뭐 존심이 있는지.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재학생들이라면 어찌됐건 대학생도 재학생들을 미리 선점하고 싶거든요. 정시로 뽑았더니 N수생들 뽑았더니 다시 도망가고 막 이런 부분이 되니까 학교에 대한 충성도도 애교심도 별로 없기도 하고 나중에 그런 애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한 데이터이긴 한데 이제 취업의 질을 4대 보험 뭐 이런 거로도 조사를 하거든요. 이미 주요 대는 다 했습니다. 종합전형으로 출신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이런 어떤 뭐 나름의 성공, 취업을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했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이과 다 통틀어서 1등입니다. 네. 성적도요 이런 거예요. 인문 쪽은 2학년 들어가면 종합 애들이 전체적으로 1등입니다. 평균값이. 물론 최상위 그 과에서 뭐 1, 2, 3등은 그때그때 다 달라요. 어떤 애가 있느냐에 따라 정시애가 1등 할 수도 있고 종합애가 1등 할 수도 있고 있는데 평균값적으로는 어찌됐건 종합전형이 월등히 GPA도 높다. 이과는 1년 갖고는 안 되고 2년 지나가는 3학년 때부터 1등을 가더라고요. 꼴찌가 어디냐?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 여기 평균값이 이런 상황들이어서 GPA가 뭐 물론 취업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학교 생활을 그만큼 열심히 하고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면 뭐 이과 쪽은 문과 쪽도 그럴 수 있는데 교수님 잘 이렇게 좀 하면 취업 자리 알선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저희 교수님도 연락이 오거든요. 제가 이제 뭐 아시는 이제 분들이 지금 뭐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좀 추천해 주실 분 있느냐? 그러면 좀 받고 싶다. 그러면 거기가 150대 1로 이제 경쟁하고 뽑았던 데인데 그 추천해주가 뽑은 거거든요. 물론 이게 그러면 교수님이 돈을 받고 추천해 주시면 그건 불법이죠. 돈 하나도 받는 거 없으시거든요. 그냥 추천 이렇게 밥 한 번 그냥 뭐 이렇게 밥자리 있었을까 뭐 이 정도의 부분인 거지.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충분히 다른 지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대학도 주요 대학들도 일단 재학생들을 먼저 수시해서 뽑고 싶어 한다. 그러면 가장 지금 들어갈 관문이 넓은 거는 결국은 종합전형인 거죠. 이런 겁니다. 서울대의 종합전형이 70%를 넘잖아요. 거기에서 일반고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정시 쪽은 거의 8할, 7할 요 사이가 그 일반고가 아니고요. 자사특목고고 종합전형에서 80% 가까이가 일반고거든요.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요 대학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여전히 일반고에서 충분하게 해볼 만한 물론 우리 학교 자사고다 그럼 자사고 이점도 있는 거니까 그런 지점들에서 종합전형만큼 일단은 큰 파이는 없다. 이렇게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합전형이라는 부분이 근데 이제 미징 어떤 물음표인 거죠. 학교에서도 뭐 이 선생님이 종합으로 잘한다 하는데 사실 제 관점에서 마음에 드는 분은 서울 안에 없습니다. 네, 이렇거든요. 네.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나마 열심히는 자기가 혼자 뭐 연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동량을 대학 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정관들 어디서 무슨 이런 교육 장소가 있다 그럼 찾아가고 뭐 어떻게 우리가 뽑았는지 소개하는 장소가 있다 그런 데 찾아가셔서 기본적으로 만나고 또 대학에서 학교 선생님 중에 일단 일부를 조금 이런 어떤 전형에 대한 설계 같은 이런 부분인데 조금 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금 열심히 발품을 하시는 건데 보통 진로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시긴 하는데요. 그런 분들 빼고는 사실 이제 그분들도 그런 학생부를 잘 써주시냐 제 관점에서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하튼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학교에서도 안내가 잘 속 시원하지 않고 뭐 물어보면 카더라만 얘기하고 온라인상에는 카더라가 많죠. 근데 제가 보면 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상한 얘기를 부분의 얘기가 다인 것 마냥 이것도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하다 보면 합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물음표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 전형이 서류를 보고 평가해서 점수를 준다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숫자가 중요한 세상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수치로만 했었던 건데 서류를 보고 사람이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입학사정관하고 교수님들이 한 20시간, 30시간 교육시간 받고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그 학생부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하시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금 모르시는데 사실 정보는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것들이 요건데 이제 학업 역량이라는 포지션부터 말씀드리면 요 자료 연세대 뭐 성균관대 고려대 들어가시면 입학처 자료실에 떠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고 이걸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 되시는 측면들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학종이 서류를 볼 때 결국 사람이 읽고 정성평가를 해서 영역별로 점수를 준다. 그럼 이런 겁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평가 기준은 대학이 만들었을까요? 교육부가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대학이 만든 지표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학종이라는 게 사실 어디서 이제 모델링을 했냐면 미국에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모델링화해서 한국화한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이제 숫자로만 뽑았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보고 이제 학생을 뭔가 변별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의 어떤 두뇌 속에는 없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때 그럼 어찌됐건 대학 와서는 활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좀 보자. 이런 측면이 좀 있었고 어찌됐건 학업 역량에서 성적의 부분 무시할 수 없으니 성적 좋은 애 이런 부분도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했었던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업 역량의 평가의 토대가 되는 건 성적이 맞습니다. 근데 성적이 다냐? 그렇진 않아요. 교과처럼 내신 등급이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몇이다 그럼 점수 몇 점이다 이런 식이 아니고 토대가 되는 건 일단 이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수준이 지금 뭐 내신 피해가 있는 학교인데 아니면 지극히 평범한 학교인데 여기에서 성적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구나 이 친구가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들을 일단 성적을 보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들어보셨던 얘기 성적의 추이를 본다. 교과는 그냥 숫자 하나지만 이 성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잖아요. 원서를 쓸 때는 3학년 때 시점의 성적이 이 아이의 성적, 지금 현실에 있는 성적이고 그럼 성적 추이가 올라가는 친구 예를 들어가지고 성적대가 뭐 3등급이었던 친구가 3학년 때는 지금 1등급 중후반이라도 했다라고 했을 때 스카이가 불가능할까요? 제 관점에서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종이라는 게 성적만 놓고 보면 그 아이 평균값 내면 2등급 중후반일 수는 있는데 원서를 두는 3학년 시점에서는 대학의 평가자들이 약간 착시인데 고교 현실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입학사정관제 땐 그랬는데 3학년 내신 올리는 게 어렵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착시인데요. 다들 열심히 하니까 3학년 때 성적 올리기가 어렵지 생각해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불안하니까 정시파 나오고 이러면서 내신 버리는 애들 생기고 이러면서 사실 올라가는 이런 거여서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들어가면 이제 그 해석이 달라지는데 여하튼 근데 아직도 여전히 대학의 관계자는 3학년 때 성적 오르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걸 했고 이 친구가 어찌됐건 이 학교 수준에서 이 최상위를 할 수 있었던 친구였구나. 근데 뭔가 발동이 늦게 걸렸구나.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가능성이 있구나. 대학 와서 지금 이런 어떤 3학년 때 했던 노력으로 대학 공부 열심히 하겠네. 자기가 원하는 종합은 어찌됐건 자기가 갈 수 없는 대학을 갔다가 맞거든요. 옛날 농담인데요. 종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시하고 종합을 비교할 때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요. 정시는 이겁니다. 와, 내가 이런 대학을? 종합은요. 와, 내가 이런 대학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합은 안 빠져나가요, 애들이. 내가 여기 못 올 때를 어떻게 해서 왔는데 성적으로 놓고 보면 꿈에도 못 올 때로 왔는데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는 게 어찌됐건 성적이 어떻게 추이를 보이느냐 이런 것까지도 보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의 원래 토대 이론적인 배경은 인지적 능력을 보고자 함이거든요. 공부할 머리가 돼야죠. IQ가 저는 100 이상이면 공부 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공부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또 어떤 성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독서 수준이 다르다든지 독서 책 이름 모르시잖아요. 책 막 내라고 할 거거든요. 교과 세트 독서 목록에 올리는 건 의미 없습니다. 거기는 대학에 빠지고 가요. 학생부 서류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발빠르게 했었던 학교들은 창체에다가 올린다. 책 제목을. 교과 세특에 올린다. 근데 이제 너무 서울대만 잘못 이해해가지고 모든 탐구를 하는데 책을 꼭 연결.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하여튼 이런 맥락인데 그런 식으로 책을 수준.
그 다음에 탐구를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부분인데 고등학교 공부 잘해야 스카이 가는 거죠. 그쵸? 네. 물론 이제 최상위 뭐 자사 특목들은 성적대가 낮아도 원래 월등히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어떤 이제 내용상에서 이제 보게 되는 지점이 있는 건데 그런 학교의 상황들 얘가 성적이 3등급이지만 이 학교의 3등급이 일반고로 갔으면 얘 1등급 초반에야 이럴 수 있는 학교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고려하고 탐구의 수준이 뭔가 지금 고등학교 수준에서 더 벗어난 것들을 진정성 있게 했구나. 이런 맥락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성적만으로 다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탐구력을 본다. 세 번째 지표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학업 역량에서도 성적이 기본적인 70, 80의 영향력들을 갖고 있지만 추이나 이런 어떤 탐구력들을 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갭들의 점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잘 못 들으셨을 건데 그러면 학업 역량이 점수를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점 만점이다. 그럼 1점부터 20점 중에 내가 숫자를 쓸까요? 평가자가? 평가가 그렇게 20단계나 될까요? 학생들을 나누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 머리는 AI가 아니거든요. 정량적으로 뭐를 몇 개 했으니 몇 점이다.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전체 지원자 풀 안에서 또 고려해야 되는 상황. 학교에 지금은 이름이 없지만 학교 안에서 보여주는 성적의 표준 편차, 원전수 평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어떤 학교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단계, 30단계 평가가 아닙니다. 고려대 7단계 평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6단계 평가도 여전히 많고요. 이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우 엄청나게 점수가 크리티컬하게 나눠지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20, 30%의 그런 어떤 맥락들이 약간의 그레이드 하나를 바꿀 수 있는 지점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는 평가의 점수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옛날스러운 전형의 입시를 아직도 갖고 있는 서강대 보시면 이게 5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적의 비중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서류를 보면서 그 맥락 안에서도 이런 걸 한다. 또 한간에 잘못된 정보, 뭐 성적으로 1차적으로 몇 5배수를 걸른 다음에 걔네들 것만 보는 거 아니냐. 지금은 그런 데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초반에 조금 그럴 수도 있었던. 근데 지금 뭐 말하는 소위 S자 들어가는 대학도 저희들 관점에서 많이 착해졌다고 하거든요. 성적을 주로 많이 봤던 뭐 S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도 착해졌다고 하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점에서 학업 역량을 일단 이해하시는 지점이고 나머지는 30%, 최대 30%나 혹은 좀 이 지표를 조금 더 옛날스러워서 중요하게 보겠다가 한 40% 이런 식의 어떤 맥락들의 비율이 있다. 이거 하나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의예과 의체한약대수도 아닌데 뭐 인기 없는 학과인데 저는 1.0 때도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굳이 얘가 여길 왜? 굳이 얘를 뽑아서 그럼 얘는 도망갈 확률도 훨씬 높기도 하고 요걸 안배하고 뽑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이라고 주요대가 얘기합니다. 연대, 고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가 요게 이제 발표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들 들어가시면 지금 두 번째 버전 업그레이드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진로 역량이라고 조금 더 확대해 놨습니다. 그 전에는 요 대학들이 뭐라고 했냐면 계열 적합성 요렇게 표현했고요. 예전 초반에는 그냥 전공 적합성 똑같았습니다.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주요권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대학들이 중간에 전공 적합성을 계열 적합성으로 바꿨냐? 이게 좀 한 이제 8년, 뭐 10년 전에 이야기이긴 한데 뭐냐면요. 사실 주요대는 여전히 그때 당시도 종합전형 취지대로 열심히 뽑는다라기보다는 성적 좋은 애가 좋거든요. 뭐 자사특목고 괜찮은 학교. 그 다음에 제가 있을 당시에도 입학처장이 비공식적으로는 강남 애들 많이 뽑았으면 하는데 약간 이런 식. 물론 그거 따라하는 사정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속으로 내 맘대로 뽑을 건데 그냥 평가 관점에 맞게. 그래야 공정하잖아요. 근데 옛날스러웠을 때는 어찌됐건 좋은 곳에 뭔가 살고 이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그런 지점이어서 계열 적합성 얘기를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학과 모집이잖아요, 거의.
근데 우리 학과를 오는데 학과스러운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사 특목이나 막 이런 데는 여전히 성적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올려보는데 면접 가서는 또 막 줄 수 없거든요, 점수를. 근데 안 된 거죠, 준비도.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굴린 게 계열적 합성이라고 넓혀놓으면 그럼 자사특목이나 강남의 이런 좋은 쪽에 학군에 사는 친구들을 뽑아야 되는 근거들이 더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점이고 그런 거를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넓혀놨다. 그런 지점. 근데 올해 이제 그렇긴 했죠. 그 학부 모집으로 이제 무전공 개념으로 지금 넓혀놓긴 했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뽑나요? 아니잖아요.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근데 이런 거죠. 아직도 여전히 학과 모집에서는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그 5개 대학도 여전히 전공 적합성이 무시할 거냐? 아닌 거죠. 예, 필요합니다. 네. 서울대만 조금 다른 지점은 있어요. 서울대는 평가지표 자체가 나중에 찾아보시면 지표가 좀 다릅니다.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이라는 평가지표로 하고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생들을 뽑겠다. 요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스러운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봐도 제가 사정관일 때는 좀 서울대 무시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종합전형을 진짜 잘하는 데가 서울대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들 정도인데 서울대는 평가지표가 그렇게 달라서 교육과정에 충실한 그래서 1단계 서류 때는 사정관이 2명 들어가 교수님 한 분이 협의해서 이제 올리거든요. 3배수로 올리고 2배수로 올리는데 문제는 직윤에서는 사정관이 면접에 안 들어가요. 일반 전형도 면접엔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일반 전형은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교수님 어떤 이제 이런 서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직윤에서는 자기 전공이 보이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학과 수학 되게 잘해야 되는데 수학이 다 잘했는데 수학이 좀 얘는 미지수인데 그러면 그거 질문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관련된 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막 이제 한간에 서울대 출신 사정관분이 나오셔서 서울대는 전공적합성 안 중요해. 맞습니다. 서류 단계에서는. 면접 단계에서는 무시할 수 없어요. 네, 전공 교수가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서울대에서 교육받은 대로 하시면 좀 그걸 배제하고도 뽑으시려고 할 텐데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무전공은 전부터 있었잖아요. 전공 자유, 뭐 성대로 치면 계열로 뽑는 이런 부분들. 그럼 거기도 전공 적합성처럼 어떤 목표의식이 있는 애는 마이너스일까요? 오히려 플러스일까요? 플러스입니다. 모든 대학들이요. 전공 자유학부 자유전공을 해도요. 어떤 목표를 갖고 들어오는 애가 더 좋아 보여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 평가지표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 뭐냐면은 이제 이거죠. 목표가 뚜렷한 애가 대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눈으로 보시거든요. 네. 그리고 걔네들이 퍼포먼스가 좀 달라요. 뭐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실 때 시끄럽다. 종합전형 출신 애들은 왜 이리 시끄러워. 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 에너지 많은 거고 진짜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자기 살 게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이제 맥락들이 어찌됐건 있어서 그런 이제 무전공에서도 이 지점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전히 상위권 대학에서도 이거가 이제 높게 보면 40%의 영역 이런 지점이 있다 보니까 얘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관련 교과 성취 이 부분 중요한 거고요. 이런 거죠. 2등급 중후반인데 서울대 스카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런 거죠. 수학과 가는데 수학 성적은 얘가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전공 적합성에서 얘가 탐구하는 수준이 다를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제가 면접만 도와줬던 친구인데요. 그 저쪽 어디지? 지방인데 김천 있죠. 네. 김천에 있는 일반고고요. 내신은 1.2긴 했습니다. 근데 서울대에 어떤 학과가 있냐면 수리과학부 들어보셨죠? 카이스트에 수리과학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과 쪽에 이제 어떤 연구에선 수학적인 모델링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그거에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수리과학부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학과인데 사실 서울대 수리과학부 카이스트에 있는 수리과학부 이런 데는 아이들이 좀 다르죠. 네. 뭐 물리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우리나라 대표 경력 있거나 약간 이런 자기가 특별하게 뭘 해야겠다라는 게 아직 없다면 근데 수학은 좋아. 그러면 가는 애들 약간 요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학교에서 일반고에서 1.2였는데요. 합격했습니다. 수리과학부에. 학교에서요.
이 친구 거기 안 쓰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네가 무슨 서울대 수리과학부냐. 욕만 안 했을 뿐이에요, 진짜. 예, 진짜 쌍욕만 안 했을 뿐이고 개무시에다가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요. 얘가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면접은 뽑혀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 면접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탁 서류 보고 그 다음에 면접 탁 처음에 시켜봤는데 아, 얘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계속 치얼업이었죠. 이 친구의. 네가 한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돼. 네, 그래가지고 최초 합했습니다. 난리 났죠. 네, 그 김천이 있는 지역의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이라고 뽑을 수 있는 이런 데도 아니. 이런 지점이 있는데 그 친구가 뭐냐 수학에서는 미쳐있는 네, 대학에서 해야 될 것 지가 찾아가면서 막 하내고요. 이제 서울에 올라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화상으로 면접 도와줬는데 자기 책상인데요. 옆에 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풀고 한 것들을 옆에 쌓아놓나 봐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면접 준비를 저랑 하는데 딱 그런 이제 기질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서류에서도 그런 맥락들이 보였고 예, 그런 이제 부분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서울대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지만 그래서 서울대는 교과에서 심화 있게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건데 근데 직유는 다르다. 전공 적사성이 필요한 지점이 면접단에서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과학은 제 관점에서 여전히 진로 역량이라 표현했지만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전공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야 달라 보인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런 지점에 이런 이제 평가 지표가 있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교과. 그래서 관련된 교과를 잘해야면 2등급 막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탐색 활동이라고 표현했지만 탐구력이거든요. 여전히 자기 진로와 관련된 깊이 있는 탐구 그런 것들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뭐냐 깊이 있는 탐구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대학의 수준에 특정 지식들을 파고들었느냐. 그래서 자사 특목에서 학술 논문을 열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사 보고 쓰지 말고 블로그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조금 그런 걸 보지 말고 논문 보고 논문도 엉터리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학술재단 인정받은 데가 제일 낫기는 한데 거기서도 엉터리가 있긴 하니까 여하튼 이제 그런 논문을 보고 조금 만들어내는 보고서들을 달리해라. 이제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런 지점들을 신경 쓰시면서 하셔야 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구력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앞에 학업 역량에서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주셔야 되는 지점이고요. 근데 이제 스카이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선 어찌됐건 최고 가고 싶은 네,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성적대가 다 좋은 거죠. 서울대의 모든 지원자의 평균값이 자사특목 다 포함해서 1점 후반대라고 하니까 1.9였거든요. 네, 그 정도 부분이니까 일반고는 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달라진 지점들이 그런 탐구의 수준들이 조금 다른 거고 찐이었을 때 진짜였을 때 그게 보여질 때 그랬을 때 여기에 평가에서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힘듦이 학종의 힘듦은 이거죠. 스카이를 가려면 성적도 어느 정도 좀 해주기도 해야 되는데 물론 2등급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뭐 고대 2등급 후반도 많이 보내봤는데요. 일반고예요.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인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걔도 어떻게 보면 평범하진 그 평균값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학교에서도 잘못된 워딩 중에 하나가 봉사 시간이 빠진다는 들어보셨죠? 근데 어느 건 올라간다까지 들으셨나요? 아니면 빠진다만 들으셨나요? 빠진다만 얘기하는 학교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봉사시간 활동량 그 들어가는 거에 보시면 학교 요거는 대학이 제공이 되고요. 개인 예전에 외부에 나가서 그 나이스상에서 연동돼서 들어오는 봉사시간은 이제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부 봉사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학교 안에서 봉사시간은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교가 이런 인성평가 이게 사실 인성평가 관련된 영역인 건데 이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이거 중요합니다. 스카이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가 한 끗 차이를 만들고요. 이 지표는 대학이 만든 지표는 아닙니다. 교육기관이니까 철학을 갖고 이런 점수를 따로 만들었나 보다 10에서 20%의 영역을 갖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 교육부가 입학사정과제 초기 때부터 2008년부터 이 평가 지준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대는 학업의 소양이라는 게 이적평입니다. 이름만 조금 달리한 거고 결국은 인성평가 하겠다라는 맥락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얘가 왜 한 끗 차이를 만드냐면 이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스카이니까 성적 좋은 애들 널렸잖아요. 스카이니까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2008년부터 했었던 거니까 그러면 거의 17년, 6년 돼가는 거죠. 그래도 10년 이게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보편화가 됐고 저 같았던 컨설턴트들 되게 막 많죠. 이런 지점들이 많은데 진짜는 별로 없지만 여하튼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서류 준비도 전공과 관련돼서 탐구력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합격해는 애는 있잖아요. 그럼 그 점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점수는 어떤 특징도 있냐면 다른 점수는 이렇게 최고점과 이런 최하점들이 고르게 있다. 전공적 합성도 학업 역량도 조금 고르게 퍼져 있다. 점수의 변별이. 근데 인성평가는요 이런 건데요. 의대 애들이 딱 드러나는데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의대를 100명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의대는 없는데 하여튼 100명을 평가한다고 하면 95명은 요 공동체 역량 인성평가라고 하는 데서 다 평균 점수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평가 점수를 주는데 인성을 평가해서 점수를 준다라는 거를 평가 관점의 이론 베이스를 대라 하면 할 말이 없죠. 누가 누구의 인성을 평가해? 그거의 기준이 뭐야? 어떤 잣대로 할 건데? 이렇게 따지고 들면 할 수 없는 건데 사실 입학사정관제 초기 때 왜 나라가 이걸 요구했냐면 부모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2000년 초반 때 뭐 오토바이, 자살 문제, 본드, 뭐 폭력 문제 엄청 그날 매일 터지다시피 그래서 그때 공교육은 망했다 이게 그냥 누구나 하는 소리. 학교 전교 1등도 공부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2, 3시까지 학원 갔어야 되니까 가외 갔어야 되니까 그래야 더 수능으로 대학을 잘 갔잖아요. 이런 지점들이 있었던 시기여서 어떻게 해야 이걸 할 거냐. 근데 미국을 봤더니 리더십을 보고 공동체성을 보고 이런 평가에 영향을 줘서 또 학생을 선발하네. 이거 살려주면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말을 듣겠네. 교육부의 어떤 부분들 그게 적중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교육부가 만든 이 지표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평가할 수 없는 걸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자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평균으로 회귀를 해요. 회귀 분석도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되고 5명만 다른 점수를 받는 거죠. 근데 그 모집 정원이 5명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 다음 그레이드 최상위 그레이드 받으면 합격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울대 의예과 직윤으로 제가 이제 대입지원관이 있었을 때 교육청에서 근무했을 때 한번 보냈는데요. 여고였고요. 그 여고는 서울대를 가끔 한두 명? 못 보내는 해도 있었고 이 정도 보내는 학교였는데 이 친구가 전교 1등이었습니다. 내신은 2등급이 늘 학기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3학년 때는 3등급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1.16인가 이랬는데요. 어디를 일단 채취합했냐면 직윤으로 전교 1등이었으니까 직윤으로 서울대 의예과를 채취합했거든요. 추가 합격도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대는 1.0이 세고 셌거든요. 좋은 학교에서도 1점 초반, 더 극초반 친구들도 널려 있는데 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유가 하나 뭐였냐면 이 친구도 학교에서 협박당했던 친구입니다. 안 돼서 나중에 이제 교육청 찾아오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어찌됐건 뭐 돌려서 이렇게 협박하더라고요. 서울대 의예과를 쓰면 우리가 널 못 도와줘. 그러니까 다른 과로 바꾸자. 왜냐면 얘가 서울대에 찍어줘야 지역에서 이 학교가 위신이 쓰는데 그래도 올해도 1명 보냈다. 왜냐면 그 지역에서 한 서여 2위 정도 여고 중에 이랬거든요. 3위로 밀릴까 이러고 있었던 학교여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애가 교육청 찾아와서 하여튼 저희가 이제 서포트하고 걔에서 딱 서류 보고 분석했을 때 얘 합격 가능성 거의 높다. 저는 생각했던 게 이 친구는 여고잖아요.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여고는 신경전이 있더라고요. 남고는 싸운다면 남고도 요즘에 신경전이 심한데 막 전교 1등 책 없어지고 막 노트 없어지고 막 남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여하튼 그 학교도 막 이런 에너지 소모들이 여고들은 좀 있거든요. 비하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꼈던 학교들이 이상한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 전교 최상위 아이들 다 관리하고 있던 학교였는데 밑에 애들이 다 하는 얘기가 선생님 쟤는 배 아파요. 근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하면 친구들 도울까 막 이런 거여서 뭐 갓 부임하신 그래서 한 번 이 학생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60대가 넘어가셔서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이나 이 친구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내 인생 최고의 제자다. 네, 막 이런. 그러니까 서류를 보면 와 얘는 지금도 얘를 능가하는 서류는 못 봤거든요. 요 부분에서 인성갑인 게 그냥 느껴져요. 아 얘는 찐이구나. 네. 근데 서울대 의예과 얼마나 똑똑하고 나이스한 애들 옵니까? 그러니까 이타적인 게 많지 않거든요. 네, 기본 그냥 자기 공부 열심히 이런 부분 안 삐뚤어지면 다행이죠. 네, 뭐 이런 맥락 뭐 이런 겁니다. 뭐 여름에 어머니가 상담실에 오셨는데 그 학교 전교 1등 아이 어머니신데 상담실에 오셨는데 여름 그 태양볕에 긴팔을 입고 오셨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이걸 거드시는데 다 멍짜고 네, 여아였는데 여학생이었는데 스트레스 엄마한테 푸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뭐 이게 약간 비하는 아니고요. 약간 이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의예과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벗어나는 순간 경쟁이 달라질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춘다면 그러니까 서울대 의예과는 지상 우리나라에서 최고 1등이잖아요. 네, 그냥 수능에서도 어찌됐건 네, 점수 제일 잘 받아야 되고 작년에 불운한 거 뭡니까? 만점자 그 한 명 여학생은 서울대 의대 못 갔잖아요. 네, 최저에서 화학, 물리 중에 선택을 안 했어서 찹전자가 서울대 의대 가고 얘는 연대의대 갔죠. 뭐 자기는 만족한다 하지만 사실은 아픔이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맥락에서 이 공동체 역량이 주요되는 한 끗 차이를 만듭니다. 의대만 갖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모든 다른 학과들은요 한 90%가 다 평균 맞고 10명이 다른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류 단계에서 충분히 3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 면접에서 이런 학생들이 더 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지점이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커서 고대 사정관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교육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친구인데 왜 학종이 인성의 부분 점수 때문에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른 점수 자기도 다 주고 평가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인성도 평가를 했을 텐데 합격하는 애들 보면 인성 점수 좋은 아이들이 많이 뽑히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사정관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었던 친구라 이 취지나 이런 거를 잘 몰랐던 뒤늦게 이제 사정관이 됐었던 친구인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고대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변별이 중요하다? 네, 여전히 중요하다. 네, 중앙대 같은 경우 뭐 이런 거죠. 책임사정관이 했었던 얘기입니다. 학종에서 그때 당시에는 다빈치 전형이었는데 다빈치 전형은 이런 인성이 좋은 아이들이 좀 잘 뽑힙니다. 했던 워딩이거든요. 네, 이런 지점이어서 주요대에서는 이게 무시할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너무 열광을 하는데요. 시간이 막 지금 벌써 1시간이 네,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학종은 이런 맥락을 서류에서 봅니다. 그래서 실제 숙달이 되면 20분 안에 서류를 읽습니다. 네, 20분 안에 찾을 거를 찾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에 관련된 점수주 근거들 찾고 전공과 진로 역량 관련된 근거들 찾고 눈으로 스킵을 하는 거죠. 근데 찾습니다. 네,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 해 연습하는 것만 500건 이상 들어가기 전에는 더 연습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맥락들에서 왜 달인처럼 합니다. 진짜 평가를. 숙달되기 때문에 왜 그런 달인도 봤는데요. 막 연색하는 건데 막 엄청 돌아가는 갑자기 버튼을 누르세요. 근데 저 끝에 염색이 하나 튄 거 그건 거 잡아내더라고요. 사정관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종이 서류를 엄청 잘못 읽는다 이거 아닙니다. 잘합니다. 제대로 하고 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을 열심히 계속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맥락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잘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조금 설명을 많이 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그래서 이제 기록에서 그걸 보여주는 맥락들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학기 초가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겁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정시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논술도 마찬가지고 교과 전형 더군다나 마찬가지죠. 종합 전형도 학업 역량
성적이 70에서 80의 영향력이 있다. 그 평가 점수 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입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교과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메인입니다. 만약 이거죠. 지금부터 1.0을 놓치지 않으면 연대 의예과 그냥 합격입니다. 이제 면접도 없어요. 작년에 안타깝게 1.0을 1학년부터 멘탈 관리하면서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그 1.0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위기가 3번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 넘어서고 1.0이었는데 면접 때 두 문제 맞추고 2문제는 썰을 못 풀어서 얘가 조금 임기응변이 약간 약한 애여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에 최저 준비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면접 준비를 좀 열심히 못해서 연대는 그래서 2차에서 좀 떨어졌는데 카톨릭 의예과는 그냥 들어갔거든요. 여하튼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종합도 마찬가지로 교과가 기본적인 그러면 이거죠. 가장 첫 번째 모든 입시에서의 고민은 학교에서 어떻게 앞으로 갈래? 학교에서 어떻게 성적을 더 좋게 만들래? 이게 되셔야 돼요. 이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주요대를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고에서 지금 3등급 중후반인데 서울대? 이게 가능할까요? 저도 없거든요. 3등급 때는. 1학년 때 3등급 중후반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2학년부터 이제 1등급 때를 갔죠. 이랬던 지점이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능은 어찌됐건 그래도 교과에 기반해서 낼 거긴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스킬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논술도 최저 때문에 해야 되는 뭐 수리논술, 과학논술 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페널티 받아서 카이스트는 지금 몇 번 지적을 받았거든요. 카이스트 그래서 아마 잘못하면은 그 모집 정원 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맥락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과는 당연히 내신 어느 학교에 있건 내신이 앞으로 갈수록 더 유리한 지점이 생겨서 깔아줄 수 있는 학교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고 학종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성적이 오르려면 대한민국에서 1등급 때는 성실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성실하게 자기를 컨트롤하고 하느냐 이런 맥락인 거고 그게 훈련이 돼야죠. 그 다음에 집중력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도 전교 상위권에 못 미치게 공부하면서 성적 좋게 바란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 종합도 어찌됐건 전체 성적을 챙기는 것들이 더 유리한 고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두 과목 잘한다고 하는 건 전체가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선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1학년은 벌써 포기한다라기보단 지금부터는 어찌됐건 이 내신을 어떻게 잡을지 그러니까 학원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선행이 정말 중요하고요. 방학 때 잠잘 거 다 자고 이거 절대 아니죠. 그래서는 1등급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최상위 1등급 때 초반 때의 친구들은요. 노는 시간도 자기가 컨트롤 하잖아요. 그러면 놓치지 않더라고요. 최상위를. 어느 학교에 있어도. 이런 지점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둘째 자녀가 중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저도 실패는 뭐였냐면 제 큰딸을 일단 12월 달부터 그냥 선행을 좀 시켰거든요. 워낙 고등학교 때 어렵게 공부해야 될 걸 아니까 그게 제가 약간 판단 미스였는데 더 일찍 국영수를 좀 중3부터 그냥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약대를 가겠다고 자기가 이제 실언을 해서 그럼 제 관점에서 약대는 어찌됐건 1.5 안에 들어가야 이제 어찌됐건 경쟁풀 안에 조금 안착이 되는 관점이어서 성적은 얘가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시험 문제를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고 훔쳐올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과외를 붙여주고 해도 얘가 안 하면 이런 부분이고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공부를 이제 해줘야 되는 지점들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건데 이 친구도 이제 성실하지 좀 않은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선행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도 둘째가 지금 이제 중3이니까 얘는 좀 빨리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도 일단 하는 지점이 있어서 둘째가 만약에 혹시 중학생 자녀분이 있다면 그걸 추천드리고 미리 준비할수록 충분하게 더 지금 갈 수 있고 고교학점제가 가서 성적이 5단계 등급으로 뭔가 변별력이 조금 흐트러지긴 하지만 여전히 1대는 가야 되거든요. 그걸 벗어나면 이제 얘기가 더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2등급대로 간다라는 건 지금 3등급대 성적이다. 지금 현재 그런 이제 맥락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이라는 건 결국은 평가자한테는 가능성이다. 말씀드렸죠. 고3 때 이 친구 어찌됐건 지금 1등급대를 할 수 있었던 친구구나. 그럼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할 수 있겠네. 1등급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2등급부터는 좀 고민의 지점들이 생기는데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적의 상승 부분을 3학년 때 만드는 거고 3학년 때 그래서 먼저는 내신에서 흔들림 없이 가져가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를 못 챙길 때는 그러면 학과 관련 이런 과목들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라.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행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학년 같은 경우 지금의 입시에서 사실 정시나 교과는 진로 고민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월등히 종합전형이 어찌됐건 우리 아이가 1등급 초반대 아이가 아니라면 1등급 초반도 종합으로 해야 스카이가 안정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1등급 초반이어도 떨어지는 무수히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대는 교과가 없고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정도를 하려면 연대 인문은 1.2 안에는 무조건 고대는 못해도 1.3 안에는 무조건 이과 쪽은 연대가 한 1.5 이 정도는 들어가야 조금 낮은 학과들 막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냐면 결국 학종이 가장 확률이 제 관점에서는 월등히 높은 건데 그랬을 때 학종에서는 기본은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빨리 끝날수록 좋다. 지금 1학년 이제 학부모님 첫 큰아이라고 치면 과목 선택해라 이제 나오실걸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이거 중요합니다. 서울대가 그래서 이 학과를 오려면 어떤 핵심 과목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고대 포함 나머지 대학들도 발표했죠. 이과 쪽 이 학과 오려면 어떤 과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권장 과목도 했죠. 권장 과목이 하면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안 하면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냥 내가 한 거에 대한 평가만 받는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니까 플러스 알파 가져갈 건 가져가야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로의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해결돼야 그래야 레이저가 빛이 모아지면 레이저가 되듯이 서류에서도 이 친구가 진정성 있게 어떤 목표가 있구나 그래야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를 고민할 때 문과는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이겁니다. 1%라도 얘가 앞서면 그거로 시작하는 거다. 계속 고민하지 말고 1학년 때까지는 계열까지 좀 고민을 한다 쳐도 2학년부터는 더 자기가 목표하는 거가 좀 있으면 훨씬 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과는 너무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단답형. 10분 면접을 질문 30개를 했는데 6분 만에 끝낸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서. 여하튼 이과 성향들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고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너 뭐 먹고 살래? 어떤 거 할래? 그러면 대학 가서도 이런 애들이 정신 차리고 잘합니다. 나중에 막 취업해서도 나중에 뭐 삼성에 취업했는데 이사님한테 인사 쪽 그쪽 뭐 하여튼 분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아이는 어느 부서로 배치해달라 이런 전화 하실 건가요? 대학에서 우리 아이는 이런 과목 선택하게 부모님이 신청하실 건가요? 아니시죠. 그렇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농담 같지만 진짜 전화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은 이미 예전부터 기업 그 이사님한테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하여튼 그 담당자분이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고민이 필요하시고요. 자, 요겁니다. 과목 선택이 진로가 돼야 과목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이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건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숙대는 떨어졌어요. 자,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통상적이진 않지만 건동, 홍숙이라고 서열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근데 뭐 숙대나 건대 이 학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서열 맞을 것 같아요. 건대가 옛날의 건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진짜 많이 올라온 게 맞고 장사를 잘합니다. 거기가 돈이 많기도 하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인데 건대는 뽑혔는데 왜 숙대가 뭐라고 안 뽑았느냐. 잘 보시면 여기 지원한 학과가 화공생명이거든요. 그러면 화공은 뭐를 해야 되냐면 전자기계 이런 게 들어와요. 수업에 대학의 과정에서. 그 얘기는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해야 된다는 걸까요? 안 해야 된다는가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점. 이 친구가 근데 물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 완전 비슷하진 않지만 이쪽은 더 생명스러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여기는 물리에 이런 부분들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물리, 재료, 화학 막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그게 아니었고 건대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숙대가 떨어졌었던 이런 맥락들이 지금 있는 거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돼서 과목 선택을 우습게 여기실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도 어찌됐건 서류의 내용을 또 보죠. 서울대도 그렇죠? 성적부, 성취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세특 내용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유는 40%의 점수가 있고요. 일반 정시 얘기입니다. 지금 수능에서 100%가 아니에요. 서울대도
20% 일반 전형에서 20% 이 교과 성취, 어떤 과목, 어떤 성취,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래서 못해도 B 이상은 가야 되는 것들이 점수가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과목의 선택의 부분은 지금 입시에서 학종에서 되게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대충 다 해놓고 할 필요가 없다. 과학 중점이니까 물화생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메리트가 없어요. 이제는. 과학 중점 학교가 오히려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내신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래서 과마다 예를 들면 생명 라인은 사실 화학 생명 정도만 하면 되지 물리 지구과학 할 필요 없거든요. 생명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지점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학년이었기 때문에 동아리 같은 부분 중요합니다. 진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동아리 선택을 지금 1학년 때 물론 원하는데 못 들어가서 아무 데나 했다. 그럼 어떻게 진로랑 연결할까? 머리를 좀 굴리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동아리 내용에서 진로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는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2학년 때는 바꿔야죠. 진로 목표가 생겼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해나가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일단은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어렵다. 그 뚫어낼 생각을 해야죠.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건 거기에서 뭔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괜찮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도의 모 학교는 거기에서 내신 성적이 낮은데도 주요대를 잘 가는 곳이 있고 과거가 아닌데도 스트 대학들도 막 보내는데 연구소하고 조인이 돼 있어서 제주대학교 이제 어떤 연구소랑 조인이 돼 있어가지고 1학년 때는 거기 연구소 방문해서 보고 그 다음에 과거 애들이 하는 것처럼 얘네들은 막 이제 탐구 활동을 진짜 학술지 들어갈 수준까지 3학년에선 합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시키는 게 얘네가 하는 학과가 까먹었는데 식물인데 그 여러 가지가 합쳐 있는 그런 식물 뭐 이런 균을 버섯 같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거를 연구하는 연구소랑 조인돼 있어서 그 1000페이지 가까이 되나? 하여튼 그 영문 번역시키는 것부터 시키고 뭐 이런 맥락들이 좀 있는데 여하튼 그런 맥락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를 일단은 도전해 보는 것도 일단 이점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가 중에 인성평가, 공동체 역량 평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하고 의치한 약대수는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런 지점에서 공식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타적으로 서울대도 이게 있으면 이점 충분히 생깁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점수가 평균을 벗어나게 만들 거냐. 그래서 봉사 기록을 뭔가 학교 봉사지만 이런 건데요. 인성은 그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선생님 머리 생각을 평가합니까? 절대 안 하고요. 생각은 다 소설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뭐로 평가 기준을 삼느냐? 행동을 봅니다. 남이 안 하는 걸 너는 했구나. 예를 들어서 연탄봉사를 하고 올려준대요. 그럼 연탄봉사 애들이 막 신청할까요? 안 해요. 힘들거든요. 이거 어렸을 때 경험 있는 애들은 그거 하고 나면 일주일 근육통 생길걸요? 여학생들 지저분하게 그런 걸 왜 해요? 무겁잖아요. 안 탄 거 이거 무거워서 그 힘도 들고 안 합니다. 요즘 애들 똑똑한 애들은 더 안 하죠. 근데 이런 거에 필요하다 그러면 하죠. 이런 식. 그래서 뭐냐 남이 안 하는 거를 하는 거. 예를 들면 멘토 같은 거. 자기 공부할 시간 없는데 전교 1등이 어떻게 남이 공부 도와줘서 예성적 올려줘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하는 겁니다. 근데 하는 애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죠. 다르게 하는 건 진정성 있게. 진짜 얘를 4등급인데 이 과목 3등급 만들어주려면 얘가 질문에 답만 해주면 3등급 갈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애 중에 제일 잘해줬던 친구는 이런 겁니다. 수학 과목 도와주는데 얘가 전교 1등이었고 수학에서는 하여튼 4등급인가 5등급인가를 2등급으로 올려줬어요. 이랬는데 문제집을 따로 만들어줍니다. 편집해서. 차근차근 할 수 있게. 옆에 데리고 공부시키고요. 자기 정리한 거 해주고 문제 찍어주고 시험 보고 나서는 오답 노트 정리를 옆에서 같이 쫙 해줬어요. 그러니 이제 공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 2등급이 당연히 오르죠. 이런 애가 최고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동. 행동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여학생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다. 여학생들 안 합니다. 여름에 기가 차거든요. 벌레 이런 거 막 냄새 지저분해서 안 하거든요. 근데 막 쓰레기통도 닦았대요. 막 기록에. 여학생인데. 와 그러면 너 인성 좋구나. 근데 그냥 이렇게
왜냐면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남학생도 쓰레기통을 물로 닦고 막 세척까지 했다? 그게 보기 좋았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워딩을 해주시잖아요. 아니면 지원했어도 잘 지원한 거고, 그런 워딩은.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 자다가도 누구 도와줄 게 있으면 제가 하겠다 하라. 이렇게 저는 관리시키거든요. 왜냐면 그게 입시에 도움이 돼요. 주요대 가고 싶어? 그럼 이거 해야 돼. 너 그냥 평균 점수가 아니라 최상위 받으면 그냥 무난히 들어가. 이렇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땡큐합니까? 우리 아이가 착해지는 거잖아요. 네, 행동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심리학이 다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이 정말 인성을 만드는 좋은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네,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절대 우습게 여기실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학생부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학종은 학생부를 봅니다. 학생을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거는 면접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10분 동안 뭐 이런 식의 하는 부분인데 기록이 중요해서, 그래서 딱 기억하실 거 수행평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국 교과세특은 수행평가를 베끼시는 게 편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지어내려면 힘들잖아요. 창작의 고통이 따르잖아요. 보고서, 탐구, 수행평가 이렇게 했어요. 그냥 250자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행평가에 집중이 필요하고 만점만 받자가 아닌 거죠. 깊이를 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학종을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보고서를 많이 내잖아요. 내게 하시잖아요. 발표를 하라고 하고. 진로와 관련된 걸 교과와 연결해서 발표에 몇 분 발표에 짧지만 그것도 깊이에서 할 수 있거든요. 보고서, 탐구 보고서를 내 이런 것들을 시키시죠. 그런 이유가 써주려고, 그게 먹히니까. 이런 지점이어서 수행평가를 하시는 부분이고, 창체든 세특이든 그런 보고서에 집중이 필요하고요. 중대는 예체능 세특까지도 중요합니다. 그 예체능 쪽에 20%의 평가 점수 비중이 있어요. 그럼 신경 쓰셔야 되죠. A, B, C, A는 기본인 거고, 네, 노력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몸치라 비다,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중대를 만약에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럼 얘까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20%의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들도 500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랑 연결시킬 수 없으면 과목의 이론이 있잖아요. 대학에도 미술대학이 있고 음악대학이 있고 체육대학이 있고, 그럼 거기에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핵심은 연계만 시키는 것들은 하는데 깊이가 없어요. 그러면 주요대가 볼 때는 수준 차이가, 얘는 그냥 평범한 상식 얘기하고 있네, 얘는 더했네, 이러면 그 친구들이 충분히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서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네. 막 융합독서 얘기하는데 그런 과가 있고요. 자기가 원래 목표하는 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안 읽고 올리더라도 어찌됐건 깊이 있는 그 방향성에 있는 것들을 어디 창체에다 올릴지 이런 고민들이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활동을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예언을 하나 해드리면, 여기 종교 집단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시키는 모든 거를 다 열심히 합니다. 성적은 조금 원하는 데까지는 안 나오는데 모든 걸 다 열심히 하세요. 그럼 대학을 더 잘 갈까요? 100% 저는 더 못 간다 생각합니다. 네, 진짜입니다. 100% 진짜. 네, 만약에 그런 사례 나오면요, 제가 괜찮게 보상해 드릴게요. 저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네, 학교에서 시키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100% 참여하면서 성적까지 챙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걸 해낸다라고 쳐도 성적의 부분이 걸리기도 하는데 성적도 했다. 그래도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는 게, 학교는 일단은 전략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많이 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특히 잘 나가는 외고들, 과거도 약간 요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자사고 중에도 특히 이런 부분인데 너무 많이 시켜서 그걸 다 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활동을 어마무시하게 시키는데, 물론 옛날보다는 좀 덜 하거든요. 옛날 수상기록 들어갈 때 주요대 가는 정도 애들이면 한 학기에 한 15개에서 20개의 상을 받았어요. 네, 의대는 막 20개, 그 상페이지만 네, 한 4페이지 막 이렇게 나오는, 네, 그거 읽는 것도 막 하여튼 이 일인데, 여하튼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결국은 학생부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부가 그래서 글자 수가 무한대인가요? 절대 아니죠. 500자입니다. 진로만 빼고. 진로는 1년 동안 기록인데 700자밖에 안 돼요. 창체 500자, 700자잖아요. 대략. 1500바이트, 1500바이트, 2100바이트. 학기가 아니고 1년이에요.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여러 활동 많이 하는 게, 자, 그냥 효율적인 측면에 놓고 봤을 때 많이 하는 게 중요하냐?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차원인데 활동을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많이 해서 500자의 세특 내용을 채워줄 건데 예를 들어서 탐구를 이 선생님이 10개나 시켰네요. 1년 동안 학기당 5개씩 수행평가 10점씩 해가지고 애들 미치고 팔짝 뛰죠. 이거 수행 보고서 하나 쓰려면 하루 이틀인데 공부 시간이 언제 나와요. 하여튼 이런 맥락인데 그렇게 해서 10개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진짜 열심히 새벽까지 내가 열심히 써주겠다. 10개의 내용을 500자에 담습니다. 그럼 한 개당 몇 장가요? 50자잖아요. 나중에 2학년 학부모님들 1학년 거 이렇게 출력해서 보시면 50자는 한 줄이에요.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평가자도 유추는 할 수는 있어요. 유추하지 않습니다. 추론해서 점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많이 들으셨던 내용인데 자소서 시절에도 많이 들었을 거고 뭐냐면 기록 싸움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평가자가 읽는다고 했잖아요. 쭉 읽어 20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어내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키워드들 중심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맥락들이 쫙 보는 훈련들이 돼 있는 건데 그 한 줄에서는 내 머리로 유추할 수 있는데 이건 내 추론이지 실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했을지 이건 모르죠. 그러니까 기록이 구체성이 없는 건 점수를 올려서 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시키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걸 이제 점수 아닌 것 외에도 그걸 다 한다? 동아리 막 한 학기에 뭐 책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뭐 학급에서도 막 여러 가지 그걸 다 한다? 그래서 그걸 다 담아주면 보고서가 그래서 다 같이 딸려서 들어가서 옛날 완전 초기처럼 보고서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 구조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데 지금은 절대. 그래서는 성적도 일단 못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움직이실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수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만점만 받을지 플러스 알파 심화를 담을지 이 판단들을 하셔야 그래야 상위권 최상위 1등급 초반 가는 게 수월해질 수 있다. 사실 실수 하나 시간 조금 덜 공부한 게 점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거의 이제 끝이 왔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나눠드린 거에는 보이시죠? 그럼 이제 이게 평가자 보는 대로 그냥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이게 이제 어디냐면 아마 이게 자율일 겁니다. 네, 성장 프로젝트라는 거를 참여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성장 프로젝트가 거의 한 학기 내내 1학기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습관과 학력 상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함, 성장 목표를 달성해 습관의 변화, 높아진 성취감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함.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활동이죠. 구체성이 있나요? 네, 없어요. 그냥 뭔가 목표 성취했대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문구 잘못하면은 똑같은 아이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복사하면 연대는 단박에 걸리거든요. 연대는 학생부의 유사도를 돌립니다. 똑같은 글자는 색깔 처리를 해서 안 봅니다. 그럼 내 활동인데 남한테도 써줬다? 그러면 마이너스죠. 나한테는. 내가 받을 거 못 받은 거니까. 여하튼 그런 맥락인데 여기에서는 사실 평가 관점에 그냥 정보만 주는 거지 점수의 영향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걸 써주신다. 그래서 얘가 2등급을 놀리는 걸 목표했는데 진짜 올렸다. 이렇게 쓰면 구체성이죠. 근데 그건 성적에서 보이잖아요. 굳이. 글자 수가 아까운 거고 그럼 뭐 이런 거죠. 어떤 다른 습관과 목표가 있었다는데 그게 뭔지를 좀 보여줘서 실제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 정도면 그것도 점수에 영향이 크지는 않은데 약간의 조금 더 괜찮은 정보 이렇게 될 수 있는. 자, 그럼 넘어가면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을 했대요. 많이 하는 거죠. 흔히 선생님과 뭔가 이렇게 그룹해가지고 책을 보는데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참가해서 종이동물원을 교사와 함께 읽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과 다문화 가정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토의했다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활동이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출판 쪽으로 경영학과 지원하는 목표 설정하고 했었던 친구인데 이게 이제 제가 도움을 전혀 안 줬던 친구거든요. 도움 주기 전에 내용이었던 측면인데 여하튼 여기서도 보면 그냥 책 제목 하나 있는데 경영학과의 종이동물원 그쵸? 네, 물론 이제 다문화 이런 거 했다? 네, 그냥 조사했구나.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제 관점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사랑 실제 책을 읽었는지 그런 활동을 의미 있게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의미 있게 했었는데 네, 이렇게만 적어놨으면 사실 의미가 없고 이 책을 기반으로 뭔가를 정말 심도 있게 탐구했다.
그래서 뭐 통계 자료 조사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정책과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좀 더 진로는 아니지만 학업 역량에도 탐구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도움이 될 텐데 이것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킵이죠. 자, 그 다음에 또래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했대요. 멘토했네요. 이제 인성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죠. 윤리사상 교과 멘토로 10시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친구와 나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고 함께 공부하며 자신이 몰랐던 알게 되어서 소감을 발표함.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할 수 멘티 친구가 이해할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돋보였음. 자, 구체적이죠. 공들여서 써주시긴 했는데 사실 조금은 기록이 아쉬움. 네. 예를 들면 10시간 멘토하는 프로그램 애들을 다 줄 거거든요. 그리고 멘토라면 이 정도는 다 하고요. 중간에 자신의 성찰, 느낀 점 이거 관심 없습니다. 네. 성찰, 느낀 점은요. 다 글짓기가 가능하거든요. 네. 어떤 서류들을 보면 다 노벨 평화상감이에요.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얘가 뭔가 더 구체적으로 해줬었던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날 텐데 이 정도는 그냥 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글자 수도 사실 아깝고 이거는 이제 멘토했다 정보가 점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안 한 친구들도 있긴 하니까. 근데 이 학과 경영학과에 멘토를 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다. 그러면 그렇게 큰 점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사설 터치에 참석해서 사설을 읽고 요약, 자신의 생각을 활동했다. 출판 기획물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 사설을 선정하는 데에도 여러 언론사의 사설을 찾아 읽어보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활동은 미디어 매체와 결합돼 전자출판물에 대해 흥미를 갖고 미래에 제작할 콘텐츠를 구체화시키겠다고 소감을 작성했다. 이것도 길게 써주셨어요. 본인이 어떤 지향하는 이 친구가 경영학과가 아니라 그 미디어학과 이쪽이었거든요. 그런 이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써주셨던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는 또 미래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학교에서 2학년들 학부모님 아실 수 있는데 어떤 탐구를 시키고 끝에 뭔가 후속 탐구 뭐 할지 미래 이 얘기를 쓰라고 해요. 그런 걸 또 학생부에 넣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안 했어요. 자, 일단 안 한 거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미래지향적인 얘기는 미래잖아요. 지금 아이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의미 없는 겁니다. 미래 얘기는. 지금 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사설 읽고 요약하고 이게 의미가 큰가요? 그냥 활동한. 이거 초등학생도 시키면 하잖아요. 이 사설을 읽고 그래서 탐구를 깊이 있게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 안 들어가 있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 관점에서 여기 건질 건 멘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정도의 근거. 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벌써 5개 정도 지금 써준 거 아닌가요? 낭비죠. 제 관점에선 딱 이런 건데요. 자율은 이런 관점입니다. 한 300자는 인성 어필, 구체적으로 2가지 사례 정도를 디테일한 어떤 부분들을 단어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정도 해석 능력은 있으니까 대학의 평가자가 보통 석사 이상, 보통이 아니고 학부생은 평가에 참여를 안 시키거든요. 고대도 학부생이 사정관이 있는데 허드렛 일 시키지 평가에는 석사 이상만 시키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교수하고 그래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와 자율에도 탐구를 시킵니다. 학종을 잘하는 학교는. 학급 특색 활동으로 주제 탐구를 1년 동안 시키죠. 1, 2학년은. 네. 왜냐하면 어차피 얘도 1000자면은 2개 시킬 텐데 얘도 500자로 1년 동안 끝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러면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시간 아껴주면 그럼 뭐 할 수 있나요? 공부하죠. 그럼 성적도 오르고 성적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 제 관점에선 뭐 2등급 때 이런 평균이 나와도 주요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2등급 후반 일반고에 계열 적합 전형으로 고대 가기 쉬울까요? 저는 다 일반고 애들이거든요. 저랑 만나서 준비해 간 친구들은요. 이런 지점들이 그래서 발생을 일단 한다. 그럼 이제 잘된 사례를 하나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도움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줬었던 이 친구는 그냥 결론 말씀드리면 서울대 수의대 합격한 친구입니다. 최초 합한 친구고요. 경땡 여고이고요. 거기에서 전교 8등 정도 했던 1.8 몇이었을 거예요. 3학년 때 내신 망했습니다. 등급 과목 2개였는데 미적분 2등급 떴고요. 영독작 2등급 떠서 한 달 동안 담임이 개욕을 했어요.
진짜 쌍욕만 안 했고요. 얘한테 스트레스 진짜 이빠이 주셨어요. 면접 준비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는 사실 공부 안 했습니다. 그게 안 나올 거 알기 때문에 수의대는 다 최저 없는 대로만 넣었거든요. 네, 이렇게 일단 하고 얘는 6장 중에 5장 다 합격했던 뭐 하여튼 이런 친구인데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시면 전교에서 모범학생으로 신망이 높아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학기 학급회장으로 선출돼. 좀 뭐 학생회장 많죠. 주요대 가는 서울대인데 물론 없는 친구들 많습니다. 자기 공부 바쁘다고 안 하는 친구도 많은데 근데 약간 다른 워딩은 이런 거예요. 전교에서 모범학생으로 신망이 높아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은 워딩 뭔가 마음을 담고 싶었던 게 제 관점에선 좀 보이는 평가자들이 많이 보잖아요, 서류를. 그러니까 다른 워딩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애를 욕하는 워딩도 보입니다. 얘 뽑지 말아주세요. 의대할 땐 특히 그렇게 쓰지는 않으세요. 네, 그렇게 쓰지는 않는데 그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여하튼 근데 얼마나 인성이 그러면 그런 지점? 여하튼 근데 하여튼 그런 건 귀신같이 일단 알게 되는데 여하튼 그런 지점에서 조금 다르고 뭐 학급회장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교회장 저는 가급적 하지 말라 합니다. 종합에 별로 도움 안 된다. 그 정교회장 하려고 성적 떨어지는 건 불부듯 뻔하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지점이 있어서 여하튼 그런 맥락. 근데 소극적인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 확인하는 섬세한 마음 씀씀이와 여기 무더가 아니죠. 오타 이런 거 크게 엄청난 걸까요? 아니 전혀 문제 안 돼요. 선생님이 멍청하신 거죠. 학생이 쓴 게 아니잖아요. 대학의 관계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타는. 확인하는 마음씀의 강한 추진력으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아쉬운 건 어떤 사례로 넣어주셨으면 더 와닿았을 텐데 그건 아쉬워요.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지혜롭게 갈등이 이것도 사실은 조금 보편적인 얘기들.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진짜 제가 봤던 친구 중에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인성 진짜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아까 그 서울대 그 친구, 지금 의예과 그 친구보다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 친구도 그런 씀씀이야 마음씨 착한 그런 이제 친구,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친구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깝다. 얘가 한 게 많거든요. 고3 때도 막 하여튼 신경 쓰고 막 친구들 위해서 해줬던 게 많은데 그런 걸 못 써서 그리고 나서는 딱 보고서로 들어갑니다. 초산 발효, 유산 발효 이루어진 공포 사일리지. 공포 사일리지 뭔지 아시나요? 농촌 이제 수확하고 나면 흰 거로 막 싸놓잖아요. 그거 나중에 이제 소 먹이 이런 거 주시려고 하여튼 그런 건데 제조 과정에 대해 심화 탐구를 했죠. 추가로 아플라톡신 뭐 이런 게 있어요. 곰팡이 독소가 그래가지고 동물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을 실제로 조사를 시키고 보고서를 써서 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계획하고 가축의 건강 복지가 모두 증진되어야 한다는 주장함. 내용을 완벽하게 숙제에 청중과 소통을 발표하는 자세가 훌륭함. 그래서 거의 지금 6줄이 보고서 하나의 내용이고 이 보고서를 심화 있게 일단 한 개 맞고 면접에서도 이 관련된 것들의 질문 받아서 열심히가 아니고 잘 대답했죠. 준비도 나중에 또 일단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구체성을 넣은다면 보고서잖아요. 결국은 어떤 보고서의 깊이 지식적인 것까지 탐구한 거냐. 그럼 키워드를 보면 어떤 것들을 보면서 했겠구나라는 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흔하게 있고 그러니 이제 면접 때는 한 번 정도 확인하는 이런 질문들을 해서 오케이 되면 그냥 넘어가고 여긴 또 이제 수의대는 MMI에서 학생부도 20분 이렇게 넘게 일단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보여지는 것들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두창, 원숭이 두창, 코로나 때 막 그랬다가 두창 얘기가 나와서 이걸 실제로 설문까지 하고 전교생 대상으로 이제 생물학적인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까지 실제로 하고 공통 뭐 이런 바이러스 두창 인수 관련된 것도 쭉 했죠. 인수공통 관련된 거는 2학년 때 또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다. 나머지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보고서를 2개로 채운 사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맥락들의 구체성이 뭔지 아시겠죠? 결국 탐구를 하고 뭔가를 했었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낼 거냐. 그러면 전문적인 보고서들은 워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정도는 어떤 자료까지 들춰봐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런 개념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물어서 확인하면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이제 지점들로 이렇게 써지는 이게 이제 기록의 차이다. 그래서 얘는 서울대 수의대를 1.82 내신 갖고 최초합한다는 게 들어보셨나요? 뻥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학종을 앞에서 이렇게 맥락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런 이제 기록을 만들기 위한
부분들이고 결국 기록에는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 이 차이가 있고 잘했는데 잘 못 담아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군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받으시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조금 필요하실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가져가야 될 점수를 원래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정관 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학교빨이 좀 있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적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 제가 있던 교육청에 인정하는 선생님이 한 5분 정도 계셨는데요. 그 학교에서 영어 교사인데 이 학종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잘 알고 그분은 제가 봤을 때 평가자에게 다른 입학사정과가 차이가 뭐냐? 2% 확신이 없는 거.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2% 확신 드리는 거 이게 제 업무였는데 여하튼 이분은 제대로 학생부를 써주려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방학 때 한 달을 그냥 이러더라고요. 아침에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침에 좀 놀다가 애랑 아점 먹고 점심 조금 지나서 한두 시쯤에 학교로 나와서 그때부터 학생부를 쓰기 시작하고요. 저녁 때 갔다가 저녁 먹고 좀 했다가 다시 10시 여간에 나와서 한 2시까지 이거를 한 달을 하시더라고요. 영어 교사니까 써줄 애들이 자기 반만 아니고 많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잘하는지 선생님 말만 믿고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이분이 이제 학종을 어느 정도로 자소서 있는 시절에 1학년 이제 3학년 담임을 너무 오래 해서 힘들거든요. 돈은 조금 벌지만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시간의 수당 많이 버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하여튼 그런데 1학년으로 이제 쉬려고 내려왔다가 수학여행을 갔어요. 1학년들 수학여행 가는. 근데 이제 선배가 고3 딸이 있었는데 서울대 쓰는 아이여서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이 선배님이 압력을 한 거죠. 학교 생활 잘하고 싶니? 자소 좀 네가 좀 써라. 서울대 것 좀. 그래서 자소서를 수학여행 중에 써서 줬어요. 그러면 그게 잘 쓴 건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대학에서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이들을 뽑고 나서요. 자소서나 서류 이런 학생부 내용을 보고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제 뭔가 알림이 같은 형식으로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서울대 애들은 아무 데나 학교를 가지 않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애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자기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 하고 책자 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너 이런 활동이 있는데 들어와서 입학처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냐? 너 잘한 것 같다. 이 정도. 그러니까 자소서가 평가에 영향을 충분하게 어떻게 미쳤는지 아시겠죠? 자소서가 점수가 따로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얘가 보여주는 학생부의 내용을 더 플러스업 시키는 영향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던 애라면 이런 것들이 그렇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지점이 있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어서 이런 선생님 정도는 진짜 전국에 몇 분 없다. 근데 열심만 있어도 되는데 사실 열심 없는 분들도 꽤 많다. 고3인데 상담도 안 해주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지점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록을 만들지를 좀 고민하시고 우리 학교가 잘한다 그럼 잘하고 있는지 검증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래서 성적은 충분히 경쟁권에 들어갔는데 1단계도 통과 못한다?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엄청 길게 했는데 요거만 말씀드리면 이제 끝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죠. 최상위 의치한 약대수를 가거나 연대 고대는 종합전형인데 최저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최저가 의치한 약대수는 좀 세지만 연대 고대 종합 다른 과들도 뭐 4, 8 막 이러고 3, 5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왜 어려울지는 좀 말씀드렸죠. 2학년은 문제입니다. 2학년은 올해 여파가 그대로 아마 갈 거고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대는 어찌됐건 하여튼 블랙홀이어서 수능에 다 이제 이런 지점들이 생길 거여서 그런 지점이고 1학년도 충분하게 영향권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죠. 고3 때 최저를 잡겠다 하면 아무리 서울 안에 있는 강동이어도 힘들 수 있는 강남도 힘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방 애들은 무조건 강남 방학 때 무조건 가라 저는 이렇게 막 시키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러면 편하려면 일단은 내신을 먼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학생부라는 건 학기별 마감을 일단은 하니까 그때그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최저라는 것도 시험 직전이 아닌 2개월 때는 수능 공부를 하는 부분들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스카이 연고대를 하고 의치한 약대수를 목표로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못해도 이런 거죠. 1학년 때 수능 영어를 끝내자. 이런 식으로.
그게 편합니다. 1학년 영어 수능을 공부하자가 아니고요. 지금 그냥 수능 기출들을 풀어도 만점은 아니어도 1등급이 나오네. 이럴 수 있는 부분들로 연습을 일단은 해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조금 필요하고, 이거는 의치한 약대수는 더 이런 지점 있으니까 그런 지점이고, 2학년 때는 수학, 국어 중에 최소 하나, 둘 같이 하면 좋고, 3학년 때 탐구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수능 최저에서 조금 이렇게 패스를 못할 확률들은 그래도 많이 줄을 거다.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성적이 좋은데 선행도 많이 하고 이랬어가지고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여유를 좀 부리면서 학생부에도 좀 신경을 더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시간에 저는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의치한 약대수라면 특히 더 그런 지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좀 준비하시는 이런 부분. 근데 수능은 절대 학원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별 전형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입시에서는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권은 사실 특별 전형이 많이 없어서 사례들 그냥 보시면 1.8이 서울대 수의대 실제입니다. 거짓말 뻥친 거 아니고요. 네, 그 친구였고, 네, 그다음에 뭐 1.61 내신 지방에 있었던 친구인데 서울대 인문 일반고입니다. 이 친구도. 네, 이렇게 갔었던 친구고, 네, 그다음에 2.4 일반고거든요. 네, 그랬던 진짜 아주 평범한 일반고. 앞에는 조금 내신 피해가 좀 있기는 했고 자사고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그런데 연대도 일단은 그냥 합격할 수 있었던 뭐 이런 사례는 저는 셌습니다. 양재고 학생회장 하다가 성적 쫙 떨어지고 4등급이었던 애 3학년 때 공부시켜서 3.9 만들었고, 그 친구가 외대 철학과 갔습니다. 네, 양재고 잘 나가는 학교 아니잖아요. 1등급 애들만 좀 다르거든요. 완전 일반고스러운데 3.9 내신 갖고 외대 철학과, 네, 쉬운 얘기 아니죠. 네, 이런 부분이고, 네, 외대 2등급 후반 일반고 친구입니다. 여기도 내신 피해 없고, 네, 그런 지점으로 일단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퀘스천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앞에 오시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상담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셔 못 오셨는데 그런 분들도 또 계시고,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의예과 보내신 어머니십니다. 네, 그래서 네, 대치에서 오래 경력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관리하는 친구들 대학 진짜 잘 보내고 계신 분이시고요. 저는 이렇게 팀을 아무나 안 짜거든요. 제 주변에 많겠죠. 네, 그런 지점이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저희 팀장님도 긴 시간 동안 학생들 되게 이렇게 성적 조금 낮은 친구들도 하여튼 으쌰으쌰 하면서 성적 올리게 하면서 대학들 잘 준비시켜줘서 보내셨던 그런 선생님이셔서, 네, 믿고 이렇게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과 저와 뭐 이런 수업들을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한마디씩만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학생부 기재입니다.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과 어머니 투자하는 비용,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그 기재에 초점이 맞춰져 된다는 거,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